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직 몸은 잠속에 있고 방 안은 어둡고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의식이 깨어나기도 전에 이미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주 조용하게, 아무도 듣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것은 당신이 자신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흘러나옵니다.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마치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 말들은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당신의 하루를 색칠합니다. 당신의 몸이 어떻게 움직일지, 당신의 시선이 어디를 향할지, 오늘 하루 어떤 감정 위에 서 있을지를 지금 이 순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눈을 뜨고 나서 자신에게 처음 건넨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이런 말이 있었습니까? 또 이것도 못했어. 나는 왜 이럴까? 이제 너무 늦었어. 오늘도 힘들겠지. 아마도 당신은 그 말들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라고, 누구나 하는 것이라고. 그러나 카를 융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이끌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이 말은 위로가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하는 말들, 그것이 단순한 생각의 파편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무의식의 언어라면, 그리고 그 언어가 어쩌면 처음부터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누구의 삶입니까? 이 글은 당신을 위로하거나 격려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닙니다. 동기를 부여하거나 희망을 약속하기 위한 글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언어로 자신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언어는 과연 당신 자신의 것입니까? 잘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가? 분명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요구받은 것들을 해냈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을 얻고 책임감 있는 배우자가 되었고 성실한 부모가 되었습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길 위를 묵묵히 걸었습니다. 어느 것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0이 넘어서 혹은 50이 가까워질 무렵 이상한 느낌이 찾아옵니다. 무언가가 빠진 것 같은 느낌. 성취는 있는데 충만함이 없는 느낌. 바쁘게 살았는데 정작 자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느낌.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잘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해야 할 일은 다 했는데 내 삶은 어디 있지?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의 위기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라는 말은 원래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연극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뜻합니다. 융은 이 개념을 빌려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내보이는 얼굴을 설명했습니다. 직업, 직함, 사회적 역할, 평판. 나는 교사입니다. 나는 의사입니다. 나는 회사 부장입니다. 나는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는 필요합니다. 융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다른 얼굴을 내보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의 나와 집에서의 나, 어른들 앞에서의 나와 친구들 앞에서의 나,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페르소나와 자신을 동일시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가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페르소나를 유지하기 위한 내면의 언어가 생겨납니다. 더 잘해야 해.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 지금 멈추면 뒤처진다. 이 정도 가지고 힘들다고 하면 안 되지. 남들은 다 이렇게 살잖아. 한국 사회에서 이 언어는 특히 강합니다. 근면, 인내, 희생, 책임, 이것들은 미덕으로 여겨졌고 그 미덕의 이름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을 오랫동안 외면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두려운지를 묻는 것 자체가 사치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단단하게 내면화되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목소리인지, 사회가 심어놓은 목소리인지
구분도 하지 못한 채로 수십 년 동안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자신에게 건네는 첫 번째 말로. 그림자, 당신이 살지 못한 삶, 융, 심리학에서 가장 불편한 개념 하나를 이야기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림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라는 말을 들으면 어두운 것, 나쁜 것, 숨겨야 할 것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융이 말한 그림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융의 그림자는 이것입니다. 그림자는 악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살지 못한 삶입니다. 어릴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느 순간 어른이 말했습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런 감정 가지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렇게 유난이야? 강해야지. 울면 안 되지. 그 말들 앞에서 아이는 무언가를 삼켰습니다. 분노를 삼켰습니다. 슬픔을 삼켰습니다. 욕망을 삼켰습니다. 두려움을 삼켰습니다. 살고 싶었던 어떤 삶을 통째로 삼켰습니다. 그렇게 삼킨 것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억압되었을 뿐입니다. 좋은 학교를 가겠다는 부모의 기대 앞에서 포기한 예술의 갈망, 강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 아래 깊이 숨겨둔 나약함과 두려움, 순종해야 한다는 문화적 압력 속에서 삼킨 분노와 반항심, 현실적이지 않다는 말에 스스로 지워버린 꿈들, 이 모든 것들이 그림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우리가 자신에게 하는 말의 방식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비판하는 내면의 목소리. 나는 안 돼.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어차피 실패할 거야.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려 할 때마다 먼저 말하는 그 목소리. 어차피 안 될 거야. 그냥 지금 이대로 있어. 움직이지 마. 그 목소리가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목소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내면화된 타인의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부모의 목소리, 선생님의 목소리, 사회의 목소리, 그 목소리들이 당신 안에 자리 잡고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융은 그래서 말했습니다. 그림자를 억누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그림자를 직면해야 한다고. 왜냐하면 그림자 안에는 파괴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억눌렸던 에너지가 있습니다. 표현되지 못한 창조성이 있습니다. 살지 못한 삶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림자를 외면하는 것은 자신의 절반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절반만으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자신에게 하는 말은 과연 내가 선택한 말인가? 아니면 오래전 누군가에게 배운 말인가? 중년의 위기 재앙이 아니라 초대. 융은 인생을 두 개의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외적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입니다.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관계를 맺고 성취를 쌓고 생존하는 시간. 이 시간 동안 인간은 주로 밖을 향합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더 안정된 자리를 찾기 위해.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는 다른 방향을 요청합니다. 그것은 내면으로의 여정입니다. 외적 성취가 아닌 내적 의미를 묻는 시간입니다. 사회가 부여한 역할이 아닌 자신의 진짜 얼굴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융은 이 전환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위기의 형태로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중년의 위기는 단순한 심리적 불안이 아닙니다. 융의 관점에서 그것은 영혼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달라져야 할 때가 왔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영혼은 다른 방식으로 말을 건넵니다. 몸의 이상으로, 관계의 파국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함으로, 깊은 밤의 불면으로. 많은 한국인들이 이 시기에 비슷한 것을 경험합니다. 성취감이 없는 성공. 분명히 원하던 것을 이루었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 관계. 곁에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로 연결된 느낌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삶. 바쁘게 살고 있는데 이 바쁨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면의 어딘가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쩌면 나는
내 삶을 살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이 목소리가 들릴 때 많은 사람들은 서둘러 그것을 눌러버립니다.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철없는 소리냐고,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않냐고, 모두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고. 그러나 융은 그 목소리를 억누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말을 건네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중년의 위기가 위기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그것이 실제로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융의 관점에서 이 위기는 재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대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으로의 초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라는 초대, 그림자와 대면하고 억눌렀던 것들을 다시 꺼내보라는 초대. 이 초대를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몸은 익숙한 패턴대로 움직이는데 내면 어딘가에서 계속 무언가가 신호를 보냅니다. 더 오래, 더 깊이, 더 강하게.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이 극심한 우울로, 갑작스러운 분노로, 이유 없는 눈물로, 혹은 완전히 다른 삶으로의 충동적인 탈출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서 살지 못한 것들이 살고 싶다고 하고 있어. 자신에게 하는 말이 바뀌면 자신과의 내면 대화를 바꾼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 나는 안 돼를 나는 할 수 있어로 바꾸는 것, 이제 너무 늦었어를 아직 늦지 않았어로 바꾸는 것. 그러나 융은 그것이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림자를 또 다른 방식으로 억누르는 것입니다. 불편한 것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융이 말한 변화는 의식화의 과정입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이 어디서 왔는지를 묻는 것, 그 말이 자신의 것인지 타인의 것인지를 가만히 살펴보는 것, 그리고 천천히 의식적으로 자신의 언어를 선택하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무의식적으로 흘러왔던 내면의 언어를 갑자기 바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훈련이나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깊은 관찰의 문제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흘러나오는 첫 번째 말을 알아채는 것.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가만히 보는 것. 이것이 나의 것인가? 아니면 오래전 누군가로부터 온 것인가? 이 판단이 공평한가? 아니면 지나치게 가혹한가? 이 과정이 바로 융이 말한 개성화, 즉 개체화의 시작입니다. 개성화는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억눌렀던 것들을 다시 인정하고 외면했던 것들과 마주하고 그동안 살지 못했던 삶의 조각들을 하나씩 돌아보는 것. 자신의 이야기를 타인이 쓴 언어가 아니라 자신의 언어로 다시 써내려가는 것. 그리고 이것은 외부적으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직장은 그대로이고 관계는 그대로이고 삶의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 바뀌기 시작하면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삶의 표면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같은 아침입니다. 같은 방, 같은 창문, 같은 햇빛. 그러나 눈을 뜨자마자 자신에게 건네는 말이 다를 때 그 하루는 다른 하루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 그렇다면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융은 이것을 내면으로의 여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외부의 어딘가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매우 낯선 일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은 사치로 여겨졌습니다. 생산적이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는 것, 혼자 조용히 있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들은 불안을 불러일으킵니다. 뭔가 해야 한다는 압박감, 쉬고 있으면 뒤처진다는 두려움. 그러나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여정은 자기 자신을 향한 여정이라고.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의아해할 것입니다. 왜 자기 자신을 향한 여정이 위험합니까? 그곳에는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욕망들, 마주하기 두려운 기억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불편한 진실들, 자기 자신을 향한 여정은 편안한 여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필요한 여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알지 못한 채로 사는 삶은 언제나 무의식에 이끌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 말들이 자신의 하루를 만들고 관계를 만들고 선택을 만들고 결국 삶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삶을 돌아봤을 때 이것이 내가 원한 삶이었냐는 질문 앞에서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는 날이 오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단 무의식과 내면의 언어, 융은 개인의 무의식 너머에 더 깊은 층이 있다고 했습니다. 집단 무의식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경험을 통해 쌓은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수천 년에 걸쳐 공유해온 것들, 공통된 두려움, 공통된 욕망, 공통된 이야기의 패턴들. 융은 이것들이 원형의 형태로 우리 안에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신에게 하는 말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신에게 하는 말들 중 많은 것들이 사실은 집단적인 것입니다. 개인의 경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문화, 사회, 역사에서 흘러온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사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의 압축 성장, 전쟁 이후의 빈곤에서 급속도로 올라온 경제 성장, 그 과정에서 형성된 집단적 언어가 있습니다. 참아야 한다. 더 해야 한다.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 감정은 사치다. 약함은 수치다. 이 언어들은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공기처럼 흡수된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학교로부터, 사회로부터, 그리고 이제 그것이 자신에게 하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집단이 심어놓은 목소리입니다. 융은 이것을 알아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면 비로소 그것을 선택하거나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면 그것은 영원히 운명처럼 작동합니다. 집단이 정해준 언어로만 자신과 대화하는 삶은 결국 집단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아니라 온전해진다는 것, 융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성화. 이 단어는 개인주의와 다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개성화는 자신의 모든 부분들, 페르소나와 그림자, 의식과 무의식,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하나로 통합해가는 과정입니다.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중요합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삶은 언제나 무언가를 배제합니다. 약한 것, 두려운 것, 실패한 것, 부끄러운 것, 이것들을 자신에게서 잘라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려나간 것들이 그림자를 이룹니다. 반면 온전해지는 삶은 다릅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도 포함하여 자신의 전부를 바라볼 수 있는 것.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욕망이 있구나. 이것을 부정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바라봄에서 자신에게 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나는 왜 이럴까라는 말이 나는 지금 이런 상태구나로 바뀝니다. 이제 너무 늦었어라는 말이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로 바뀝니다. 나는 안 되라는 말이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로 바뀝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정직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덜 자신을 비난하고 더 자신을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사가 되지 말고 자신의 목격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하는 말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의지력이나 훈련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것,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는 것들. 융 자신은 노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나 자신 안에서 발견했다고. 이것은 역설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부 세계에서의 역할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사회적인 영향력, 체력과 활력, 이것들은 점차 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면에서 깊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삶을 오래 살면서 쌓인 경험들, 실패의 기억과 거기서 얻은 것들, 상실의 경험과 그것이 가르쳐준 것들, 사랑했던 것들과 잃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깊이가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깊이를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하는 말이 여전히 20대, 30대의 언어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더 해야 해. 뒤처지면 안 돼. 아직 부족해. 인생의 후반부에 필요한 언어는 이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필요한 언어는 이런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살지 못했나? 내 안에서 아직 표현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남은 시간에 진짜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질문들은 게으름이나 나태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질문입니다. 삶의 두 번째 반이 요청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허용하는 것이 자신에게 하는 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작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이것은 처방전이 아닙니다. 누구도 이렇게 하면 삶이 달라진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자신과의 대화를 의식적으로 바꾸겠다고 결심한 날 아침, 삶이 새로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내면에서는 조용한 언어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언어가 당신의 하루를 만들고, 당신의 관계를 만들고, 당신이 어떤 선택을 내리는지를 만들고, 결국 당신의 삶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말이 당신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아직 살펴보지 않았다면 어쩌면 지금이 그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여정은 자기 자신을 향한 여정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가장 필요한 여정이기도 하다고. 이제 이 글을 읽은 당신에게 딱 하나의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자신에게 어떤 말을 건넸습니까? 그리고 그 말은 과연 당신 자신의 것이었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깐 멈춰 보십시오. 대답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내면을 진지하게 마주하고 싶은 분들과 이 공간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